드래프트가 장난인가 싶은 거예요. 누구는 금손이고 누구는 똥손이고 게임하듯이 드래프트 순번 추첨에 임하는 그 자세가 과연 그 뒤에서 손톱 뜯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한테 대한 예의인가 싶은 거죠.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자, 오늘 저 드래프트 얘기하려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많이 못 켰는데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마음도 약간 싱숭생숭했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도 바쁘고 현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유튜브 열심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WK리그 드래프트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2025년에 이어서 두 번째 WK리그 드래프트 진행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 하는 정말 수많은 방송과 행사 진행 중에서 드래프트 진행이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삶이 좀 결정되는 그 너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과 설렘이 좀 공존하는 무대죠. 내가 어느 팀에 갈까? 아니면 내가 과연 지명은 될까? 평생을 해왔던 축구로 내가 과연 돈을 벌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들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게 당연한 자리고요. 지명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수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하호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축하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저도 이제 드래프트 준비하면서 다른 선배님들의 드래프트 진행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KBL, KBO, 그다음에 WKBL 선배님들 정말 능숙하게 진행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이 보곤 하는데 좀 가볍게 진행하시고 재밌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멘탈리티를 보면 본받고 싶은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프로 리그가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WK리그보다는 시장 규모도 크고 선수들의 숫자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프트를 할 때 내가 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WK리그 드래프트는 정말 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얼굴과 선수의 플레이들이 제 머릿속에 다 남게 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뭐 내적 친밀감 저 혼자만은 느끼는 일방적인 친밀감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드래프트 진행할 때는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던 게 많은 선수들이 지명이 됐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WK리그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감이 더 많이 생기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올해 드래프트는 설렘보다는 좀 드래프트의 어두운 면이죠. 슬픔, 아쉬움, 비판점들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진행하고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느꼈던 바들 좀 나누는 영상을 하나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늘 그렇듯 저희 영상은 재미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는 나름대로 갖춰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더라도 의미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명표를 간단하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명이 선수들이 되셨고요. 일단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고등부 1명, 대학부 선수 1명을 자유계약으로 드래프트 이전에 선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연봉은 최대 6천만 원인데 하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보면 하한선과 6천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팀들이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는 연봉이 이제 지명 순번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인 드래프트 일주일 전까지 선수 계약서와 함께 연맹에 이 자유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자유계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유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단들이 자유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좋은 선수를 빨리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선수들이 자유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연봉의 상한선이 조금 더 이제 유연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또 구단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만약에 자유롭다면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통해서 번외 지명으로 뽑더라도 2,6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유계약으로 뽑을 때는 더
좀 염가로 선수들과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규정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 위반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와 팀 모두에게 약간의 좀 유연함을 더 열어놓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플러스 이제 고등부에서 실업팀으로 넘어갈 때 자유롭게 이제 좀 더 구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열린 것 같아요. 연맹에서 지금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좀 더 실업 모델로의 진출을 앞당기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제 생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계약 말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3년 계약 이후에 2년 동안 FA임에도 불구하고 이적료가 발생하는 WK리그만의 좀 특별한 로컬 룰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이적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지명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신인 선수들이 3차 지명 안에 지명이 되면 3년 계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3년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완전한 FA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팀을 옮길 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만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선발됐던 선수들에 한해서는 이적료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이적료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 시즌에 구채연 선수가 3년 딱 채우고 팀을 옮기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3년 계약이 만료가 됐지만 FA가 아니고 이적료가 발생한다라는 부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신인 선수들이 3년 채우고 나갈 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팀은 1차 지명 전에 우선 지명 2장을 받게 되는 규정도 이번 드래프트 시행세 측에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왜 드래프트에 강진 아니라 창룡이란 이름으로 나왔을까? 창룡 WFC가 연고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계약상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팀명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창령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령은 신생구단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신생구단과 재창단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강진 WFC는 우선 지명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드래프트 진행을 하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봉 하한선이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는 1차 지명은 3천만원, 2차 지명은 2,700만원, 3차 2,400, 4차 2천만원으로 연봉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3,400, 2차 3,200, 3차 3,000, 4차 2,600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1차는 400만원 올랐고요. 2차 지명 선수들 500만원 올랐고 3차, 4차 지명 이하 선수들은 600만원씩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큰 인상폭이에요.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성지원금으로 이 선수들 출신 학교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이 올랐다라고 하면 900만원이 오른 것처럼 구단 입장에선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큰 인상폭이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올림픽 파크텔에서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가 진행됐고요. 문경상무 제외한 7개 구단이 참가했고요. 자, 어떻게 진행됐나?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추첨을 하죠. 추첨을 통해서 1라운드 지명권을 이제 다 정하는데 다른 리그들이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케이스들이랑 좀 다르게 WK리그는 성적 순으로 추첨을 하되 각 구단의 1순위 지명권 뽑을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KBL이나 뭐 다른 리그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확률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WK리그는 순수하게 7분의 1이라는 거. 작년까지는 한 번 뽑으면 1, 2, 3, 4, 5, 6, 7 순서대로 가고 2차 지명은 7, 6, 5, 4, 3, 2, 1 이 순서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번외 지명까지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바뀐 게 1차 지명 순번 추첨을 쫙 해요. 그 다음에 2차 지명 순번 추첨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1차 지명에서도 1순위로 뽑은 팀이 2차 지명에서도 1순위로 뽑을 수 있고 3차 지명에서도 1순위로 뽑을 수 있다라는 점. 자, 요게 좀 변화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번외 지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다시 추첨을 해서 모든 차수 번외 지명이 그때 번외 지명 최초에 추첨했던 그 순번대로 쭈루룩 이어진다라는 거. 자, 이번 시즌부터 이것도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매 순번 추첨이 이루어지면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겠다 싶긴 한데 사실 계속 패스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차 지명에서 1명 뽑고 3차 지명에서 1명 뽑고 1차 지명에서 3명 뽑고 이러는데 사실 뭐 크게 순번 추첨은 좀 큰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전체 참가 중에 48명이 있었는데 11명이 지명이 됐고요.
여자축구연맹에 따르면 23%의 지명률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드래프트 기록을 매년 찾아본 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역대 최저치. 그야말로 대참사에 가까운 드래프트였습니다. 참가 구단 7개 팀 중에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은 이날 단 한 명의 선수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드래프트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된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실적이 어땠는지 위주로 살펴볼 거고, 지명 안 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좀 아쉬운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 이렇게 좀 지명된 선수들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선발된 선수들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별로 볼 텐데 울산과학대 8명 나와서 4명이 됐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윤민지 선수까지 울과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5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고려대 2명 나와서 2명 다 됐고요. 대덕대 8명 중에 1명 됐습니다. 위덕대 4명 중에 1명 됐고요. 도립대 8명 중에 1명을 배출했습니다. 대경대학교가 좀 의외였죠. 작년에 대경대 출신 신인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8명 나와서 1명도 안 됐습니다. 단국대학교가 6명 중에 1명을 또 배출을 했네요. 자, 학교별로 보겠습니다. 조어진, 양다민, 고은빈, 김규현이 발탁된 울산과학대학교, 여기에 더해서 윤민지 선수까지 1라운드 두 번째였죠. 1라운드 3순위로 합류를 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뽑힐 선수들은 다 뽑혔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뽑힌 선수들은 다 뽑힐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어진 골키퍼, 대학부에서 탑급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양다민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 전부터 제가 가장 강력한 1순위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술 이해도가 높은 풀백이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고, 큰 무대 경험도 있고 피지컬적으로도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양다민 선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프로 무대에 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받을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경주한 수원에 발탁이 됐거든요.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왼쪽 풀백인데 그 자리에 지금 장슬기 선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박남열 감독이 양다민 선수를 좀 어떻게 보고 발탁을 했을지, 윙포워드도 가능하고 미드필더도 충분히 양다민의 전술 이해도라면 소화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어떻게 쓰이게 될지, 장슬기의 백업일지 아니면 다른 역할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어진 선수 이야기 제가 조금 덜 했는데 인천현대 제철에서 1라운드 1순위로 데려갔습니다. 허정재 감독님이 뽑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김명진 선수를 전체 1순위로 데려갔는데 서울시청에서 패스를 해주셔서 공교롭게도 2년 연속으로 전체 1순위를 뽑게 됐다, 이렇게 좀 유하게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한마디를 건네셨고요. 이렇게 유하게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멘트를 젠틀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이 드래프트에 진지하게 나왔어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허정재 감독님의 그 멘트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감독님들의 최고의 모먼트였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 못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낄 때는 전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조어진 선수는 김정미 골키퍼가 이제 팀을 옮기게 됐죠. 그 빈자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인천도 골키퍼 3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어진을 발탁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좀 채웠다. 퍼스트 골키퍼로 김민정 선수가 아마 활약을 할 거고, 세컨 키퍼로 성서울 서라벌과 조어진이 경합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고은빈 선수, 미드필더 지역에서 굉장히 볼을 잘 차는 선수죠.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울산과학대 경기를 보면 가장 공을 많이 만지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에요. 저는 충분히 고은빈 선수는 지명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서 늦지 않게 화천 K스포에 지명이 돼서 프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화천이 워낙 좋은 팀이고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아서 고은빈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고은빈 선수의 자리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이수빈이나 아스나 선수가 둘 다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볼 잘 차고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의 자리를 고은빈 선수가 차차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수빈과 아스나의 배터리 역할로 처음에 시작을 하겠지만 수비력이나 여러가지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들에서 보완을 하면서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갈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규현 선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센터백과 풀백 자리가 모두 가능한 김규현 선수고요. 빌드업 능력에 강점이 있고 또 풀백으로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도 하더라고요. 창녕 WFC에 지명이 됐습니다. 강진으로 가겠죠. 그 기회는 많이 부여받게 될 것 같은데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뽑힌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송이 선수, 대학 무대 최고의 왼발 쓰는 센터백이었습니다. 빌드업 되고요, 신체 능력 좋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인한 득점도 가끔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글쎄요, WK 리그에 정말 흔치 않은 유형이고 특히나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빌드업 축구에 특화되어 있는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있는 드래프트 매물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 선수가 지명이 안 됐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박현서 선수도 아쉽죠. 중원에서 뛰면서 톱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미들라이커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선수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도 좀 있는 선수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명이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당연히 뽑힐 거라고 봤던 선수들 2명 정도가 지명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은 선수나 김수호 선수도 좀 아쉽죠. 박지은 선수는 선수권 대회 우승할 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캡틴, 중앙 미드필더로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지명이 안 됐고 김수호 선수도 지명이 안 됐습니다. 공격수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2명이 나와서 2명이 다 됐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적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얼리 드래프트로 프로에 이미 많이 갔고요. 최한빈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저는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원채은 같은 기대주들도 일단은 대학 무대에서 한 시즌 더 보내는 선택을 했고 정다빈 선수는 이제 시즌 도중에 해외로 이적을 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명만 딱 단촐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선발이 됐습니다. 고다혜와 최은영 선수 두 선수 모두 저는 뽑힐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다혜 선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이제 센터백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광양여고 시절에도 여러 가지 역할도 소화하면서 중앙에서 균형을 좀 잘 잡아줬던 걸로 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고다혜 선수는 프로에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녕에 뽑혔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분들이랑 재회를 하겠죠.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은영 선수 이야기하죠. 최은영 선수도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멀티 포지션 소화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 선수가 볼도 잘 차고 피지컬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에 가서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우위가 있겠죠. 메잘라 역할도 가능하고 측면 자원 가능하고 풀백 자원도 최은영 선수가 소화할 수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 풀백과 측면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최은영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20세 이하 대표팀 경력도 있는 최은영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울과대 안 뽑힌 선수들 아쉽고 고려대학교 많은 선수들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학교들이 좀 문제예요. 여기서 아쉽게 안 뽑힌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일단 대덕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덕대학교 좋았죠. 여왕기 대회에서 이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치렀지만 순위를 따진다면 2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준우승을 했고요. 선수권 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안 나오긴 했다만서도 어려운 상대 울과대 상대로 끝까지 이제 비등비등한 승부 펼치면서 선수권 대회 준우승을 했고요. 최전이 하이라이트였죠. 고려대를 꺾으면서 결승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승 한 번, 준우승 2번이에요. 이 정도면 대덕대학교 최고의 팀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8명 나와서 1명?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뽑힌 이정인 선수를 볼까요? 세종스포츠토토가 번외 지명에서 가장 먼저 순번으로 추첨을 하게 되면서 데려갔는데 이 선수가 또 충청도 베이스의 대덕대학교 출신의 선수다 보니까 세종에 적응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1년 선배들 중에 김지현 선수가 있죠. 김지현 선수랑 좀 잘 친하게 지내면서 대학 시절의 기억도 좀 되살려보면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정희 선수는 이번 시즌 대덕대학교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톱만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측면 미드필더도 다소화가 가능하고 프로에 올라와서는 또 여러 가지 역할 더 부여받으면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선수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자원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나 이번 시즌 대덕대학교의 공격 포인트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라는 거 이정희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뽑혀야 되는 선수들 중에 안 뽑힌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예상을 했어요. 영상은 못 올렸지만 또 1라운드는 1, 2, 3, 4, 5, 6, 7순위를 다 예상을 했고 2라운드는 상위 순번, 하위 순번, 3라운드도 상위 순번, 하위 순번 이렇게 좀 나눠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1라운드 지명을 예상했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이 김세현 선수입니다. 1라운드 한 4번째에서 5번째 정도는 못해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김세현 선수 이름을 적었었어요. 일단 나이도 어려요. 2005년생이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괜찮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국가대표 경력이 있고요. 캡틴으로 활약을 하면서 리더십 있고요. 멘탈리티 괜찮고요.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마무리 킥, 크로스나 슈팅의 어떤 킥의 힘이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헤딩 마무리도 가능하고 풀백과 측면 윙포워드를 모두 소화가 가능하고 예성여고 시절부터 워낙 팀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던 김세현 선수. 당연히 WK리그 팀들에서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뽑으셨어요. 글쎄요. 젊은 선수들 가운데 최근에 측면 자원들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뽑았을지 왜 안 뽑았을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덕대학교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면 많이 보이는 선수 가운데 한 명, 이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는 선수가 배단영 선수입니다. 수비 쪽에서 빌드업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요. 수비도 당연히 대인방어 잘 하고요. 코너킥 상황이나 아니면 세트피스, 프리킥을 차야 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킥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코너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박스 안에서 가담을 해주는 선수고. 그래서 배단영 선수도 킥의 퀄리티에서만큼은 거의 대학부 탑급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지명이 될 줄 알았는데 배단영도 지명이 안 됐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다나, 또 신예지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았는데 끝까지 지명이 안 되는 걸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수현 선수도 있었네요. 김수현 선수도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대덕대학교의 1학년 선수들이 좀 많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준우승 2번 하고 우승 1번 했는데도 이렇게 잘하는 언니들이 안 뽑힌다고?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떨어지게 된 선수들은 전 능력은 정말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연 재도전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제 인생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이번에 지명 안 된 대덕대학교 선수들의 축구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계속 응원하고 싶은 선수들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저도 길게 본 건 아니지만 3, 4년 정도 유소년 축구를 중계를 해왔고 그때부터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이없게 멈추긴 너무 아까운 재능들이어서 만약에 상황과 마음이 허락을 한다면 재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이 선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위덕대학교도 볼까요? 위덕대학교도 아쉬웠죠. 4명 중에 1명이 됐는데 의외예요. 오히려 김수린 골키퍼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전으로 많이 나왔던 송나경 선수나 백임주, 김세빈 지명이 안 됐습니다. 김세빈 선수는 주장이었죠.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주는 유형의 선수였고 이번 시즌 위덕대학교가 작년보다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대학부에서 그래도 중상위권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해줬거든요. 또 백임주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요.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락다운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우측 윙백으로 위덕대학교 백스리의 우측 윙백으로 좀 활약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또 좋은 선수라고 봤는데 지명이 안 됐네요. 특히 백임주는 작년에 뽑혔던 창녕에 갔던 홍성현 선수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봤는데 팀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홍성현보다는 백임주가 훨씬 더 많이 뛰었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홍성현보다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게 조금 더 많았던 백임주가 안 뽑힌 건 아쉽죠. 그 다음에 제일 아까운 건 저는 송나경 선수입니다. 작년 위덕대학교 왕조 시절부터 송나경 선수는 주전이었고요. 이 선수가 김신지의 파트너였습니다. 김신지가 좀 앞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쓸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송나경 선수였고요. 이번 시즌에는 김세빈 선수나 또 포항여정고 출신의 이시훈 선수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주전으로 잘 나왔었죠. 저는 WK리그에 이런 타입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중원에서 이제 피지컬도 괜찮고 쓸어줄 수 있고 거기에 킥력도 괜찮은 중앙 미드필더, 약간 투박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파이터형의 유망주 자원이 많지 않다고 보는 편인데 조소연이나 아야카가 합류해 있는 수원FC 위민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팀들에서 탐낼만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송나경 선수가 지명이 안 됐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송나경 선수 전체 4순위
예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택들이 한두 개였으면 모르겠는데, 한두 개였으면 그냥 내가 추갈못인가 보다, 내가 눈이 좀 잘못돼가지고 대학부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축구 누가 잘하는지를 몰랐나 보다 할 텐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투두룩 땡땡한데 그 선수들이 다 이렇게 좀 미지명의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저는 더 좀 아쉬운 거죠. 물론 뭐 지명된 선수들은 다 축하합니다만 안 된 선수들이 너무 아깝다. 도립대학교 볼까요? 도립대학교 8명 중에 1명 윤유리 선수가 됐습니다. 볼을 굉장히 예쁘게 차는 윤유리 선수죠. 중원에서 활동량도 많은데 또 킥력도 괜찮아요. 그래서 윤유리 선수의 지명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도립대학교 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무조건 한 명 뽑아야 되면 이 선수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예린 선수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도립대 경기를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도 도립대 경기 이번 시즌에 한 4-5경기는 최소한 끝까지 풀 경기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잘했던 건 이예린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팀이 골이 필요할 때는 톱으로 올라가가지고 활동량을 또 불어넣어 주고요. 역습할 때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마무리에 한 획을 그어줄 수 있는 선수고, 풀백으로 나왔을 때도 피지컬이 괜찮고 스피드도 괜찮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를 잘 막아내요. 또 오버래핑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예린 선수도 저는 만약에 실업무대 지도자분들께서 폭넓게 보신다면 2라운드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 이예린 선수도 끝까지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초원 선수도 있었죠, 도립대학교에. 배초원 선수도 저는 번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명이 안 됐습니다. 김하진 선수 기억난다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뭐 박은비, 김미소, 이수민 이런 선수들도 있었는데 다 지명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뭐 이제 2005년생 선수들, 2004년생 선수들은 한 번 정도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고요. 윤희르 선수 지명 축하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이야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학교 대경대학교입니다. 대덕대학교와 함께 저는 이 학교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안 뽑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대경대학교 선수들 많이 뽑아갔는데 왜 올해는 한 명도 안 뽑혔을까요? 유지민, 김민경 선수 대경대학교의 축이었죠. 내려앉아서 축구를 하는 날이 더 많은 대경대학교다 보니까 공격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플레이 하기가 참 어려운데, 유지민과 김민경 선수는 두 명이 어떻게 보면 공도 잘 다루고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이제 앞에서 뽀짝뽀짝 하면서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하늘 선수까지 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발탁이 안 된 게 너무 아쉽고요. 특히나 김민경 선수는 작년부터 제가 꽤 눈여겨보던 선수인데 재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2004년생이니까 아마 한 번 정도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유지민 선수도 대경대학교에서 2년 내내 좋은 활약 보여줬으니까 다음 시즌에 다시 증명하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아까운 건 저는 사실 황보민이 골키퍼예요. 황보민이 선수가 작년에도 드래프트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동원대 소속으로 나오고 올해 대경대 소속으로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상위권 대학에서 비주전으로 나왔던 골키퍼들보다도 황보민이 키퍼가 보여준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경기 장면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골키퍼가 생각보다 많이 뽑혔고 작년에도 골키퍼가 많이 드래프트가 됐어요. 작년 24명 중에 5명이 골키퍼였고요. 올해 11명 중에 2명이 키퍼였습니다. 근데 골키퍼 3명 나온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안 된 게 황보민인데 이 정도인가? 이 정도로 저평가받을 선수인가? 라는 생각인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5명 중에 1명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도 3명 중에 2명에는 전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황보민 골키퍼가 계속 안 뽑히고 있는 거는 좀 너무 아깝다. 물론 뭐 많은 실점을 했던 경기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 잘 추스르고 계속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경대학교 한 선수도 안 뽑힌 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볼까요? 단국대학교는 딱 1명, 박유정 선수가 됐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이고요. 경주한 수원으로 지명이 됐어요. 일단 포워드 포지션으로 박유정 선수는 선택을 해서 나왔는데 경주에서 포워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국대학교 경기를 보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딱 1명의 선수가 있다면 박유정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추계대회에서 단국대학교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데 그 단국대학교의 중심으로 굉장히 잘 활약을 해줬고 공격 포인트도 또 많이 쌓아줬고 키가 크고 피지컬이 괜찮아요. 그리고 경주한 수원
짜증나게 지금 박유정 선수 얘기하다가 잠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끊겼는데, 경주한 수원에서 공격수로 활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박유정 선수 지명은 환영합니다. 왜냐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학교에서도 잘하면 뽑힐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봤고 3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3라운드 지명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김성현 선수나 정은서 같은 선수들, 단국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상을 남겼던 선수들이 지명을 못 받았던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이번 시즌은 다 지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유독 아쉽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에요. 단국대학교는 근데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에 4년제 대학교로서 또 오랫동안 선수들이 발맞춰 온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래프트에 도전했던 4학년 선수들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추계대회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한 발이라도 더 뛰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드래프트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단국대학교의 추계에서의 돌풍, 자, 요것도 정말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1년 수고하셨고 내년에 볼 수 있는 선수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돌이켜볼까요? 이렇게까지 적은 숫자가 지명된 가장 큰 이유들이 뭘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적어봐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몇 개냐? 제가 쭉 적어온 게 있는데 하나 5개 정도가 있어요. 5개. 뭐 순서는 중요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자유계약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무가 이번 시즌은 시즌 도중에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은 그 전 시즌에 생겨가지고 그 전 시즌 결혼을 보충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데려간 선수들은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는 선수 풀에서 3명을 데려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태형 선수를 제외하면 이선빈, 김윤경, 대덕대에 있었던 변혜진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발탁될 수 있었던 선수들인데 시즌 도중에 이제 여름에 상무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드래프트에 못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풀 자체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계약으로 팀을 결정한 선수들도 있었죠. 2명 있었죠. 홍채빈 선수 인천으로 갔고 정유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경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2명의 선수들이 자유계약을 통해서 입단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수익급 선수들이 이미 자유계약이나 상무 입단을 확정 지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봉 하한선이 높아진 거에 더해서 번외 지명에도 육성 지원금을 주도록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드래프트에서 이제 1차 지명에 3천만 원이었잖아요. 올해는 1차 지명이 3,400만 원이 됐습니다.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10% 이상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지명이 500만원, 3차와 번외 지명은 600만원이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인 선수 연봉의 50%를 그 신인 선수를 키워준 학교에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1차 지명으로 지급을 했던 3천만원의 연봉 플러스 50%의 1,500만원의 육성 지원금, 그러니까 4,500만원이 신인 선수를 뽑을 때 나간다는 건데 3천만원 플러스 40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또 50%니까 1,700만 원이 나가죠. 400만 원 인상이 400만 원 인상이 아니라 600 인상인 거고 500 인상이 사실은 750 인상인 600 인상이 사실은 900만 원 인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좀 어렵죠. 그냥 이게 뭐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구단 전체 재정 뭐 몇 억짜리에 정말 큰 부분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체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에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올 바에는 해외에서 선수들을 데려오겠다. 해외에 나갔던 선수들 리턴 아니면 이제 다른 팀에 자리 잃은 선수들을 데려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 팀들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연봉 하한선을 올렸어야 되는데 물론 올리는 선택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 더 크긴 했습니다만 그 절차나 타이밍이나 완충작용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WK리그 선수들이 작년보다 덜 나갔어요. 작년에 24명이나 뽑힐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외 진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WK 리그에서 뛰다가 캐나다로 간 선수들, 호주로 간 선수들, 중국으로 간 선수, 일본으로 간 선수들 엄청 많았죠.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갔던 작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나갔던 선수들이 조금 돌아오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캐나다로 갔던 홍혜지 선수가 이제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죠. 아마 국내 리턴이 조만간 오피셜이 나올 것 같고요.
지소연 선수랑 김혜리 선수가 저는 이제 오피셜에 안 나서 말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블로그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분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정말 뵙고 싶어요. 정말 정리를 잘해주시는데 김혜리와 지소연 선수도 이제 또 돌아옵니다. 이전 시즌보다 선수들이 좀 안으로 들어오는 해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서너 명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선발로 더 싼 값의 선수들을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규정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드래프트 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연봉 하한선이 명확하게 규정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드래프트에 안 된 선수들이 이제 자유롭게 구단이랑 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 띄워드릴게요. 근데 그 규정에는 연봉 규정이 없어요. 자, 그렇단 얘기는 육성 지원금이나 연봉 최저연봉이나 드래프트로 뽑는 것보다는 추가 선발로 뽑는 게 구단한테 훨씬 이득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명까지는 최고 연봉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수원FC 위민에서 김혜리와 지소연을 같이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두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베테랑들이라고 해도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신인 선수 4명 뽑아가지고 연대기여금까지 육성지원금까지 주면은 뭐 1라운드부터 1, 2, 3, 4차로 쭉 지명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1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 4명 이상의 선수들한테 1억 원이 뭡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돈이 나가게 돼요. 자, 그런 선택을 할 바에야 그 2억 원을 1억 원, 1억 원 나눠서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는데 사용을 하자. 검증되지 않은 신인 선수 4명을 데려올 바에 스타 플레이어 2명을 데려와서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좀 메꾸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 이 2명까지 최고 연봉 제한이 없어진 것도 신인 선수들을 좀 덜 선발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선수 풀이 적어진 점, 그 다음에 빠진 선수들이 줄어든 점, 빠진 선수들이 돌아오는 점, 그리고 대체제가 생겼는데 신인 선수들의 가격은 올라간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즌 적은 지명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적게 뽑힌 건 적게 뽑힐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번 드래프트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뽑힐 선수들이 좀 안 뽑힌 게 좀 크지 않나. 1년 사이에 거의 지명률이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진 거에서 정책적인 실패가 한 몫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비판점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여자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서 지켜보고 하는 이야기다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비판점. 지도자분들 과연 드래프트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래프트가 전력 강화의 기회여야 되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팀들한테도 진지한 무대여야지만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드래프트에서 목숨 걸고 선수 선발을 하고 또 그 선수를 선발한 걸로 성적으로 평가받고 그 선수의 성적으로 평가받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드래프트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죠. 필요한 선수를 먼저 뽑고 정말 꼭 필요한 포지션에 잘하는 선수를 먼저 뽑고 자 이런 식으로 팀들이 선택을 하는 게 드래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팀들이 드래프트를 좀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냥 뭐 친한 선수 뽑지 뭐 그냥 내가 지도해봤던 선수 뽑지 뭐 평소에 나랑 관계가 좋았던 선수 뽑지 뭐 드래프트가 팀들에게도 전력 강화를 위해서 간절한 무대가 되어야지만 이런 제가 뒤에 말한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3년 동안 WK리그 드래프트를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제 예상이 더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점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점점 많은 선수들을 알게 되고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제 예상은 더 많이 틀려요. 왜일까요? 뽑혀야 될 선수들이 뽑혀야 될 순번에 안 뽑히기 때문입니다. 구단들이 7개 구단이 모두 다 드래프트에서 정말 진지하게 성적을 위해서 임했다면 당연히 잘하는 선수를 먼저 데려갔을 텐데 검증되어 있고 누가 봐도 잘하는 선수들이 안 뽑혀요.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래프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실제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단들이. 근데 최소한 겉으로는 이 자리를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도 가볍게 행동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뭐 코치님한테 뽑으라고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근데 좋은 순번이 나왔어요. 오,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좋은 순번이 나온 걸 안 뽑고 그냥 패스를 하시더라고요. 뽑으러 또 나갔어요. 뭐 안 좋은 순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핀잔을 장난처럼 주더니 또 패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래프트가 장난인가 싶은 거예요. 뭐 연습하는 식으로 누구는 금손이고 누구는 똥손이고 누가 뽑아야 되냐 뭐 이걸 좀 가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면서 게임하듯이 드래프트 순번 추첨에 임하는 그 자세가 설령 드래프트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과연 그 뒤에서 손톱 뜯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한테 대한 예의인가 싶은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대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누군가의 평생의 목표인 그 자리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순간에 결정권자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모습을 드러내놓는 게 그렇게 저는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래프트가 진지한 성적 강화의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린 진지하지 않다라는 걸 굳이 만천하에 떠벌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린 드래프트에 진지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굳이 내놓을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선수들에 대한 예의도 존중도 없는 행동이지만 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외부에서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드래프트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좀 겁없이 행동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드래프트에 참가하실 텐데 그때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지도자분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사실 떨어지는 관심도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처럼 드래프트를 대해도 그리고 누가 봐도 뽑혀야 할 몇몇 선수들이 뽑히지 않아도 아무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론화의 장 자체가 없습니다. 팬 커뮤니티의 존재의 가치가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짜장새우 유튜브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요. 커뮤니티가 있긴 있지만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팬 커뮤니티의 부재가 이런 또 아쉬움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팬 커뮤니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님들도 그거 가지고 기사 안 써주시죠. 그래서 의문이 남는 지명을 해도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과연 이 정책이 옳았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숫자 노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너무 독단적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적었죠. 부작용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연맹에서 자랑스럽게 역대 최저 지명이다라고 발표할 게 아닙니다. 연맹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도를 손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지 역대 최저 지명이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로 뿌릴 게 아니죠. 반성하는 말 한마디라도 붙이던가 역대 최저 지명인데 우리의 제도 개편이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손보겠다. 반성의 말이라도 좀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제스처가 좀 너무 오히려 구단한테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중위권 구단의 한 관계자분이랑 드래프트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냥 가볍게 더 많이 뽑아주시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구단은 선발을 안 한 구단도 아니에요. 그 구단 관계자분께서 사실은 이렇게 다른 팀들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연맹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연봉도 올리고 육성지원금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좀 선발을 많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구단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쿠션 제도들을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리그 진입의 하방 자체를 너무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니까 이게 선수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진입을 원하는 선수들은 당장의 높은 연봉보다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되 그 안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 어땠을까. 연봉을 그대로 그냥 동결을 시켜 놓더라도 뭐 재계약할 때 연봉을 어느 정도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던지
최고를 높여놨잖아요. 최고를 높이면서 최저 연봉도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럼 뭐 더 비싼 선수 몇 명으로 데려와가지고 팀 꾸리지 뭐 라는 선택이 더 쉬워질 수밖에 없죠. 연봉을 당연히 올려야죠. 임금 당연히 올려야 되고 처우 개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인데 신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과 방식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제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여자축구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짜장새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찍어놓고 또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영상을 올리는 성실성인 것 같아요. 제가 성실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입소문 좀 내주시고 주변에 여자축구 보는 분들한테 우리 이런 채널이 있다고 입소문 좀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은총님 정말 감사합니다.